미국의 유명 흑인 운동 지도자 말컴 X를 암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수감 생활을 한 80대 노인이 뉴욕시를 상대로 4천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에는 첫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저녁 맨하튼과 브롱스를 연결하는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던 한 차량 운전자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하튼의 평균 주거 렌트비가 5개월 연속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최고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우버가 운전기사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국의 여성 550명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그들은 우버 측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느라 바빴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미국의 유명 흑인 운동 지도자 말컴 X를 암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수감 생활을 한 80대 노인이 뉴욕시를 상대로 4천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억울한 옥살이는 당시 뉴욕시 경찰과 검찰이 그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숨기는 바람에 유죄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The joint motion is hereby granted. 지난해 뉴욕 맨해튼 지검의 재조사로 무죄가 확정된 무하마드 아지즈가 오늘 뉴욕시를 상대로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아지즈의 변호사는 소장에서 당시 뉴욕 경찰과 맨해튼 지검이 아지즈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숨겼다면서 아지즈의 가족의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지즈의 비극은 1950에서 60년대 사이 미국 흑인 해방 운동을 주도한 말컴 X가 1965년 인종차별 집회에서 연설 도중 암살당한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슬람 네이션이라는 흑인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과격한 백인 배척론을 편 말컴 X는 이슬람 네이션과 결별한 직후 할렘의 연설장에서 3명의 괴한에게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말컴 X와 관계가 틀어진 이슬람 네이션의 회원 무자히드 압둘 할림과 아지즈, 칼릴 이슬람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아지즈와 이슬람은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6명의 아이를 둔 26세의 가장이었던 아지즈는 1966년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뒤 1985년에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뉴욕 맨해튼 지검의 재조사로 56년 만에 누명을 벗은 아지즈는 뉴욕시와 뉴욕주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주와는 500만 달러에 합의했지만 뉴욕시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수감기간 20년에 대한 배상금 4천만 달러는 1년당 약 200만 달러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컴 X의 가족은 사망한 전직 NYPD 간부였던 레이먼드 우드 경관이 남긴 편지를 공개했는데 내용에는 유명한 흑인 운동가이자 시민 옹호자였던 말컴 X의 살해 배후에는 뉴욕 경찰국과 FBI가 있었다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NYPD는 이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고 FBI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는 입국 첫날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의료 대응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으면 됐던 PCR 검사를 입국 1일차에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를 받은 뒤에는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됩니다. 만약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7일간 격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국제선 정상화로 입국자가 크게 늘면서 이처럼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세고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BA.5 등 변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각 관할 보건소는 미 검사자의 검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도 확대됩니다. 현재 운영되는 검사센터는 인천공항 3개소와 김해공항 1개소입니다. 7월 중 제주공항 1개소가 늘어나고 입국자 증가 추이에 따라 타 지방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유행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할 경우 현재 입국 전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혹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PCR 검사 결과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경찰이 맨해튼과 브롱스를 연결하는 워싱턴 브리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던 차량 운전자가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에 맞은 것인데요. 경찰은 보복 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10시 40분경 맨하튼과 브롱스를 연결하고 할렘강을 가로지르는 워싱턴 다리에서 빨간 픽업 트럭을 몰던 한 41세 남성이 누군가 발포한 총격에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4개의 탄환을 수거했으며 범인은 희생자의 차량과 인접하게 있던 차량의 창문에서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의 차량은 맨하튼 편에서 총격을 받은 후 브롱스 편으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주행됐고 가드레일이 충돌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건 발생 시각 이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워싱턴 브리지의 한 차선이 한시적으로 폐쇄됐다가 오늘 낮 12시쯤 재개방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사 수색에 나섰으며 범행 동기 역시 아직 파악 중이지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보복 운전에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시 맨하튼의 평균 주거 렌트비가 5개월 연속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5,000를 넘어서면서 최고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미 전국의 평균 렌트비도 전월보다 0.8% 오르면서 1980년대 이후 36년 만에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밀러 세무엘 앤 더글라스 엘리먼에 따르면 지난 6월 뉴욕 맨해튼의 평균 임대료는 $5,058로 $5,000를 넘어선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4,975로 5,000대 돌파 위기에 머물다가 6월에 $3,922로 다시 내려갔지만 1년 만에 29%나 급등한 것입니다. 맨해튼 지역의 스튜디오는 평균 $3,145, 원베드룸이 평균 $4,278, 투베드룸 평균 $5,722, 쓰리베드룸 평균 $9,469였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브루클린의 평균 임대료는 2021년 5월 $3,744에서 그 다음 달인 6월 $3,185, 그리고 지난 6월 $3,822로 상승했으며 사상 최고치로 기록됐습니다. 퀸즈 북서부의 경우 2021년 6월 $2,913에서 지난달 $3,352로 상승했으며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주택 임대료 폭등 사태는 뉴욕시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6월 기준 미 전국의 임차인이 내는 평균 월세도 전월보다 0.8% 올라 1986년 이후인 약 36년 만에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5.8% 상승했습니다. 현재 전체 미국인의 36%가량이 집을 임차해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만간 안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며 주택 구매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가을이나 내년 이후에 가격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큰 폭의 하락보다는 안정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대표 차량 호출 플랫폼 우버가 운전기사로부터 성폭행과 스토킹, 납치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국의 무려 550명의 여성들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우별사가 이와 관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기 바빴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우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미 전국의 여성 500여 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 소송을 담당한 미 로펌 슬레이터 슐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여성들은 납치 및 성폭행, 성적 학대, 감금, 스토킹, 물리적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공격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버 측에서도 지난 2014년부터 성폭행을 포함한 일부 운전기사들의 성적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의 안전보다 성장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펌은 현재 약 150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 및 조사 중입니다. 우버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성폭행 위기를 인정했지만 실제 대응은 느리고 불충분했다며 차량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고용 전 충분한 신원 확인 등을 통해 끔찍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소송 이전부터 우버는 사용자들로부터 접수되는 운전기사들의 위법 행위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불과 2주 전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성폭력 5개 항목에 해당하는 3,8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긴 2차 안전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버는 과거에도 운전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성폭력 관련 문제로 수차례 소송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여성 2명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버에 탑승했다가 운전기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우버는 이를 합의로 해결했습니다. 우버 측은 계약직으로 활동하는 운전기사들의 모든 행동을 다 관리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버 대변인은 성폭행은 끔찍한 범죄로 우리는 모든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우버는 새로운 안전 기능을 구축하고 생존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며 심각한 사건에 대해 더 투명해졌다.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안전 유지는 계속 우리 업무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무려 550명의 여성들에 더해 언론까지 우버를 강력 비판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버 대신 다른 차량 호출 플랫폼으로 눈을 돌릴 것을 우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이자 이방카 트럼프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의 생모인 이바나 트럼프가 향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바나가 오늘 뉴욕 맨해튼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소방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심장마비가 사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체코 출신의 이바나는 스키 대표 선수로 활약하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1976년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인 트럼프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트럼프와의 사이에선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장녀 이방카 등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1990년 트럼프가 미인 대회 출신이자 영화배우 겸 모델인 말라 메이플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스캔들이 터지면서 2년 후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이탈리아 사업가와 결혼했고 2008년에는 20세 이상 연하인 이탈리아 모델과 세 번째 결혼을 했지만 1년 후 갈라섰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 살고 있는 한인 여고생 레이첼 킴 양이 미국은 물론 세계 펜싱 대회를 휩쓸면서 2028년 미국 올림픽 금메달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 양은 지난 4월 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펜싱 선수권 대회 주니어부 여성 포일팀으로 참가해 강호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지역신문 버겐 레코드에 크게 소개되는 등 한인 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두바이 대회에서 세계 99개국에서 온 강호들을 제치고 미국 팀의 우승을 이끈 김 양은 다른 3명의 선수들이 모두 대학생인데 비해 단 1명의 고교생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028년 미국 올림픽에 펜싱 대표 선수로 출전이 유력시 되는 상황입니다. 김 양은 미국 대회 2회, 세계대회 1회 우승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세우는 등 이미 어린 시절부터 미국 펜싱을 이끌고 나갈 펜싱 천재 유망주 1순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에 있는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겸 쇼핑 복합시설인 아메리칸 드림몰이 지방세 등을 내지 못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00만 스퀘어피트 부지의 명품 대형 쇼핑몰과 실내 스키장, 아이스링크, 300피트 높이의 풍차,
워터파크 등을 갖추면서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개장 후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 지난해에만 6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지난 4월에는 몰의 소유주인 트리플5 그룹이 부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몰이 들어선 이스트 러더포드를 비롯해 시커커스와 칼슈타트 3개 타운에 내야 하는 지방세와 지원금 이자 등 900만 달러를 내지 못해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맨하탄 센트럴파크의 명물인 마차를 전기마차로 교체하는 조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례안에는 마부들에게 새 전기마차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임금도 노조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센트럴파크에서 전기마차의 속도를 시속 3마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와 관련 마차 운행 금지를 주장해온 동물 애호단체 NY클래스는 오늘 시청에서 전기마차 교체 촉구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기마차 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센트럴파크 마차 탑승은 관광객은 물론 뉴요커에게도 인기가 높기 때문에 골프카트와 다를 바 없는 전기마차가 결코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